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톡톡 부동산, 오늘도 쿠키뉴스에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파트 마련은 중요한 목표이자 소중한 꿈일 텐데요. 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뤘더라고 하더라도 달콤함을 즐기기 전에 산통을 깨는 게 바로 하자 분쟁입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의 거액을 주고 산 내 집을 마련했지만 막상 입주 시점에 들어가 보면 하자투성에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건설사와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자마자 많은 사람들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바로 하자 문제입니다. 하자 종류도 다양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하자들이 왜 발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 하자 분쟁과 관련된 굉장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민하고 건설사 간의 합의가 안 돼서 국토부에 신청하는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 2015년에 4,200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1,600건보다 2.5배나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69건이 이제 접수가 됐으니까 거의 6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분쟁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종류도 좀 살펴볼게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베란다 확장에 따른 누수나 결로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강화마루 바닥재로 인한 소음 문제부터 유리 통창 시공에 따른 결로 현상 심화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급증한 하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전기 스위치 빠짐이나 창문 어긋남과 같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또 큰 문제까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분쟁이 일어난 아파트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동탄 이신도시에서 부영주택에 건설한 사랑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점검은 물론이고요. 경기도 품질검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시공사하고 입주주민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 바닥 균열 등이나 뭐 날림 시공 정황이 여러 가지로 대거 발견이 돼서 입주자들이 반발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시청에서 한 품질 검사에서는 옥탑과 옥상, 엘리베이터 등에서 그 22곳에서 결로가 발생했고요. 또 세대 발코니나 천장 누수 같은 세대 내부에서도 15곳,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130곳에서 달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와, 130여 곳이면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이 정도면 해결책을 빨리 찾고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입주민하고 시공사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나 입주민의 각자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도 사실 그랬습니다. 시공사에서 별다른 협의 없이 바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안 사항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용 승인은 내주기 어렵다고 해서 이 하자 부분이 정리돼야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파트 하자 보수 증가가 1차 원인이 입주 아파트 물량의 증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하자 건수도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36만 8천여 호를 포함해서 내년까지 전국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요.
78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하자 보수 관련 분쟁도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아파트 구조와 자재, 시설물들이 변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입주 아파트가 늘고 있는 데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인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건 아파트가 옛날처럼 획일화된 게 아니라 소비자에 맞춰서 맞춤형이나 또 여러 가지 특화 시설이 도입되면서 하자 분쟁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단지나 또 각종 내외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집이 늘어나면서요. 하자의 형태하고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분쟁 건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단골 손님처럼 발생하는 결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결로 문제가 전체 분쟁 조정 건수의 20%에서 3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빌트인 전자제품 소음 문제라던가 엘리베이터 폐쇄로 CCTV 문제, 화질 문제 이렇게 예전에 보지 못한 분쟁 요인도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공사가 진행 중인 외부 공사에 적급 자재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건설사하고 이제 입주민 간의 마찰을 빚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분쟁 조정 건수도 새로운 게 생성되고 있고요.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쪽 입장도 살펴볼게요. 하자 주택을 사이에 두고 입주자 또 건설사 간 입장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자 분쟁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시공사하고 입주민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입주자 입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비싼 분양대금을 다 납부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내 집 마련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타일이 들뜨거나 누수가 발생하고 또 창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또 화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난감해서 또 억울하고 해서 시공사에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오히려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화가 나고 또 이런 경우에 법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입주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건설사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반면에 이 시공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시공을 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하자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하자 현상은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나 골조, 설비 마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그게 빠르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마감재나 균열, 파손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는 공사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시공사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또 하자 보수뿐만이 아니라 입주민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블랙 컨슈머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입장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언급하신 남양주 부영 아파트의 경우 사전 점검 때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전 점검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아파트를 처음에 계약을 해서 이제 중도금 납부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아파트가 완공되기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는 걸 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시공사가 지어놓고 이제 향후 입주자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사전 점검일에 방문을 해서 입주자가 부실 여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외관이나 내부 마감 상태 등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입주자들은 되게 들뜬 마음으로 와서 아파트를 보는데 아파트가 전혀 마감재들이 상태가 되지 않아 있고 완공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화가 나게 되고요. 시공사에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입주 한 달이나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를 해결을 해주고 또 이거는 공사 중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 입주자 사전 점검 때 특히 하자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점검 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는데요.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 입주 점검 때 입주자들이 최대한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줄자하고 카메라는 필수품이고요. 하자 요구사항을 지적하고 표시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단 점검 사항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창이나 문,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열고 닫힘이 제대로 되는 건 기본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벽과 벽이 만나는 곳 아니면은 벽하고 천장이 맞대는 부분에 마감재가 어떤지도 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또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틀어보는 경우도 좋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수압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 나중에 입주 시점이 돼서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입주 점검 때 메모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시공사에다가 컴플레인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많네요. 여기서 하자가 발견돼서 정식으로 이제 보수 요청을 하게 될 텐데요. 입주 전에 보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대 어느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네, 일단은 하자 담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입주 점검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기간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 기간은 하자의 범위나 또 사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거에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요. 명시가 돼 있는데 도배나 타일 같은 마감 공사는 2년이고요. 급수나 냉난방, 환기, 가스, 창호 조경, 전기, 통신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지붕, 방수 같은 건 5년이고요. 집안 공사에는 10년 동안 하자 담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법적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장 기간이 나뉘는데요.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들은 시공사한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담보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에서도 무료로 해주지 않고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들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입주 시점에 최대한 빠른 시점에 모두 다 이제 완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보증 기간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거주를 하더라도 하자 보수를 이제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책임 기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단기간에 하자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점일 텐데요. 이 기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참 답답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은 이미 분양대금을 다 납부하고 일단 입주하려고 하는데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게 이런 문제를 이의 제기했을 때
때 시공사가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없다, 해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입주민하고 계속 싸우기보다는 제3의 기관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자 문제 해결 방법은 뭐 소송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방안이 있는데요. 사실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쉬워지면 하자 분쟁 접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시공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이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정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준법 사법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신청을 하셔서 정상적인 시스템과 절차를 받아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정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일단 박사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이제 조사관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조사관들이 직접 가서 이제 현장 조사도 하고 사실관계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객관적이고 또 빠르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이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럴 경우에는 최장 60일 이내에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이 성립되면요.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있는데요. 이때 교부서 조정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력을 받으시려면 꼭 이런 절차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이처럼 당황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을 남겨서 사업 주체에 항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제3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톡톡부동산 여기서 마칩니다. 이현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